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렌트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리그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밸런스를 극복하지 못했고 아스날의 홈 강세를 넘어서기에는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죠. 순위가 한 계단 더 하락하면서 정말 이제는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공격진에서는 보원 말고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선제골이었던 PK를 얻어낸 것 역시 보원이었으며 상대 수비수인 티어니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현재는 중원과 측면에서 적절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특히 수책의 동선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매우 큽니다. 안토니오가 지난 경기에서 예상을 깨고 출전하는 모습이었으나 팀원들의 지원이 있어야 위력을 발휘하는 유형인 만큼 팀의 경기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은 아니며 수비진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지난 시즌 베스트 폼을 보여주었던 양 풀백인 크레스웰과 쿠팔의 폼 저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크레스웰은 지난 경기에서도 핸드볼로 PK를 내줄 뻔했으며 판도 끝에 머리에 먼저 공이 닿은 것으로 판명된 것이 다행이었죠. 측면에서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윙, 3선, 풀백 연계를 활용하는 역습의 파괴력도 힘을 잃는 등 양 풀백의 난조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상대가 명백한 상위 전력인 토트넘이었습니다. 맨시티, 토트넘 2연전을 1승 1무로 마치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호평을 할 만하죠. 다만 웨스트햄 수비진들의 피지컬적인 능력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방을 향해 롱볼을 차주는 것이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우나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웨스트햄의 수비가 꽤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히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량 기반 전술의 약점인 체력 저하는 직전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를 괴롭혔죠. 후반이 되자 강한 압박이 서서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1대1 개인 능력에서 밀리는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선수들을 100% 제어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치렀음에도 전반기에 발목을 잡았던 후반, 실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미 맨시티와 토트넘을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맨시티를 상대로는 승리를 따내기도 했죠. 웨스트햄의 최근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모습이고 직선적인 브렌트포드의 역습 전략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다만 브렌트포드가 후반이 되면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난타전 경기 양상도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레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아스톤 빌라를 잡아내면서 지독한 원정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폼이 저하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부활이 상당히 반가웠는데 그동안 혹사를 당하면서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반영하듯이 월드컵 휴식기가 상당히 야기된 모습이었죠.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강한 압박을 들고 왔다.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시절만큼의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빈도는 줄었지만 필요시에는 체력이 바탕이 된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한 뒤 롱패스로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시도했는데 레스터가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 역압박에 당하면 라인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박 및 역습 전략을 다시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누네스가 빅찬스를 모두 놓쳤던 것이 공격진에서는 유일한 흠이나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활동량은 상당히 좋았는데 후반에 압박 강도가 떨어진 모습은 아쉬웠고 중원 싸움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냈죠. 상대가 결정력이 좋지 않았기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바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괜찮고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선수들이 많은 레스터를 상대로는 수비 안정감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레스터는 오랜만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공격 중 호흡이 맞지 않아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등 실점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며 장점이었던 수비도 3분 만에 PK를 내주는 등 불안감을 보이면서 초반부터 경기가 꼬이고 말았죠. 적극적인 수비로 하프라인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나 이로 인해 생기는 라인 붕괴 리스크가 상당했던 것이죠. 알미론과 기마라니스의 원투패스의 수비 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동안 잘 억제해왔던 세트피스에서도 실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중원 역압박으로 상대 역습을 저지하고 뒷공간을 순식간에 파고드는 방식을 채택했음을 감안한다면 레스터가 두 경기 연속으로 많은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는 저승사자 수준의 폼을 보여줄 수 있는 바디와 다카가 포진해 있어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카운터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중원 경합에서 파스가 승리하고 곧바로 전방으로 뿌려주는 것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수전환에서의 속도 상승 효과도 가져온 만큼 리버풀 뒷공간을 공략해볼 역습 성향으로의 전환은 성공적이었죠. 레스터가 중원 역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음을 지난 경기에서 증명하고 말았고 실전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점유율 축구를 버리고 간결한 역습으로 스타일을 바꾸면서 순위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리버풀이 지난 경기의 기조를 유지하기만 해도 상대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훌륭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전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롱볼 비중을 늘리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직전 맞대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기대 득점을 0.78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는 편이라 해당 세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면치 못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6실점으로 안정적으로 수비가 굴러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극단적으로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온이 올 시즌 팀의 주포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에서 월드클래스가 즐비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본인의 힘으로 돌파의 결정을 지어줄 만한 기량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디스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나와 라요를 상대로 1무 1패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죠. 바르셀로나보다 다소 높은 실점률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은 풀백입니다. 카르바알은 부상 이후 전성기 시절의 폼을 잃었으며 랜디는 수비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끔씩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디거의 영입으로 인해 알라바를 레프트백으로 배치하는 시프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알라바도 레프트백으로 뛰었을 때는 센터백으로 뛸 때보다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죠. 다만 애초에 바야돌리드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베르데의 성장은 매우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에게 집중되어 있던 득점력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죠. 노장 축에 진작 들어선 모드리치의 체력적인 문제 역시 추아멘이나 카마빈가의 영입으로 대체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바야돌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는 공격을 포기하고 내려앉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사이드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를 상대할 때는 유독 스코어 차이를 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핸디캡 접근은 추천하기가 어려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